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유형 법조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유형이죠. 농담이에요. 어렵죠, 법조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예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주제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유형은 법조문을 읽고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법률 관련 배경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의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적용가능한지 측정하고자 해요. 법조문의 형태에 익숙해지면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풀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 있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조문과 관련해서요. 이제 법조문과 관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일단 법률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법률이 어떻게 생겼는지. 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요.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요건이 충족되면 이 효과가 나오고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되고요.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크게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무엇을 요거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고요. 효과와 관련해서는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럼 이제 기속이 뭔지, 재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속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무예요, 의무. 쉽게 얘기하면 무엇 뭐 탄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얘기하고요. 재량은 의무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걸 이제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지문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선지에서는 한대요. 그럼 틀립니다. 지문에서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선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된다?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더 심하면요. 예외의 예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뭐도 많이 해야 돼요? 식단 관리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무조건 저녁 식사는 안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그 원칙을 딱 세우는 순간 부모님께서 야 대게 먹으러 가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줄게. 오늘 아빠가 쏜다. 대게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대게 안 먹을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노노노노. 흔히 이게 오지 않는 기회인데 당장 가야죠. 그럼 이제 예외. 예외. 뭔데? 지나치게 맛있는 거. 지나치게 맛있는 거면 저녁 식사한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하러 가는 거죠. 하러 가요. 이런 식으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럼 예외는 뭐냐? 간단해요. 저녁 식사를 안 한다고 원칙 깔았어요. 근데 이런 예외 되면 저녁 식사 한다면서요. 근데 다시 예외가 되면요. 원칙으로 돌아가겠죠. 예외는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내용들을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 있으면 좋다고. 그 있으면 좋은 내용이 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단해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규정을 이제 확인하는.
I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세부 정보 파악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규정 확인 유형은 내용 일치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대놓고 나와 있죠. 문제를 먼저 읽은 후 본문의 해당 파트를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그다음 두 번째, 규정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례예요. 보시면 규정 적용 유형은 규정 확인 유형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사례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읽고 실제 상황, 이게 사례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논리적 사고를 토대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보시면 6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조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나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까 이거죠.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이제 뭐 순진하게 풀면 이렇게 되겠죠. 법을 쭉 읽어요. 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어쩌고저쩌고 막 한대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쭉 다 읽고 내가 선제 봤어요. 1번 교육부 장관은 국가진료교육센터를 반드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이 어디로 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걸 찾잖아요. 막 찾아서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시간 없는데. 저는요, 법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먼저 보고 얘가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빠르게 찾고 오케이 되면 동그라미, 나도 오케이 되면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합니다. 그게 빨라요. 특히 사례 문제에서는 얘가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발문에서 뭘 보고 있어요? 일치하는 거. 이런 거 실수하시면 곤란합니다. 일치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일단 1번부터 뭐래요? 교육부 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를 반드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속이죠. 기속. 앞에서 확인했던 거. 그럼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 조문을 이제 눈으로 훑는 거예요. 눈으로 쓱 훑어서 찾으시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2조에 있잖아요. 2조. 보시면 2조. 교육부 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 하하.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량이에요. 재량.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1번 선지 뭐래요? 교육부 장관은 진로교육센터를 반드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속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은 지워지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보시는 게 빠릅니다. 2번 볼까요?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진로전담교사로서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진로전담교사와 관련된 법조문을 빠르게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있어요? 훑으세요. 요거 연습하면 됩니다. 쭉 훑으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떡하니죠. 시행령에. 시행령에 있어요. 봤더니만은 여기 진로전담교사는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죠. 얘는 이제 기소 의무예요. 다만 이게 예외예요. 다만 뭐래요?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요. 순환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순환 근무? 순회 근무? 한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여러 학교를 한 명이 맡을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이 5번 선지에 있죠. 진로 전담 교사 한 명은 한 학교만 담당해야 된다. 뭐 같이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따른 진로 전담 교사 지원 전문 인력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대요. 무슨 뜻? 이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래요? 진로 전담 교사 지원 전문 인력이네요. 근데 이번 선지는 뭐래요? 진로 전담 교사래요. 요 40시간. 안 되겠네. 그럼 2번도 지워집니다. 괜찮죠? 3번 보겠습니다. 교육감은 진로 체험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대요. 요 내용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훑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교육감은 진로 체험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보시면 여기 있죠. 봤더니만은 뭐래요? 뭐래요? 교육부 장관은 누구? 교육부 장관은 법 제1조 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교육부 장관이네. 근데 3번 선지에는 교육감으로 나와 있죠. 이게 주체.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거 장난친 거죠. 그럼 3번 더 지워지네. 3번 볼까요? 지역 진로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대요. 찾으세요. 어디 있는지. 조례로 정한다. 여기 떡하니 있네. 제1항에 따른 지역 진로 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및 전담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5번은 아까 확인했고.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지 본 다음에 선지를 쭉 보고 빠르게 찾아 올라가는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빠르게 찾아 올라가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확인했어요. 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으로 넘어갑니다. 69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다음 법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럼 이제 선지 확인하고 올라가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68번 문제랑 69번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68번 문제랑 69번 문제. 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69번 문제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특이한 애. 보시면 얘는 제목이 있어요. 제 땡땡종 가로치고 목적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보시면 얘는 목적. 얘는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있고 다음은 실태조사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선지를 봤어요. 선지를 봤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여기로 뛰어 올라오면 되지. 제목은 이렇게 활용하신 겁니다. 제목은 일종의 주소예요. 주소. 뭐라고? 주소. 주소로 활용한다 라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선지 확인합니다. 봤을 때 1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대요. 그럼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위에서 찾으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쭉 보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데. 더군다나 왜? 여기 실태조사 나와 있잖아. 그래. 주소로 확인해야지. 실태조사. 그럼 보세요. 여기에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2항 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대요.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대요. 사유가 있으면요. 거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이 오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무인데 근데 전제 조건이죠. 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있으면요. 안 해도 되죠. 그래. 그래서 1번이 오케이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2번 볼까요? 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8인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대요. 그럼 이제 사람 숫자 내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되겠지. 어디에 있어요? 훑어봐. 아하, 여기 있네. 여기. 봤더니만은 뭐래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오픈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대요. 그런가 봐요. 그럼 이제 제적위원 총 몇 명인지 봤더니만 25명이네. 몇 명? 25명. 그럼 이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랬으니까 몇 명 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3명 와야 되네요. 13명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으니까 최소 몇 명 의결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7명이네. 7명. 과반수니까 나는 6.5죠. 근데 이번에서 뭐래요? 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8인이 찬성이 있어 의결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오호 틀렸네. 이거 계산 잘못됐네. 그럼 답 몇 번? 2번이요. 최소 8인이 아니고 최소 7인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활용하는 거, 주소를 활용하는 거, 요거 조금 주의했어요. 주소를 활용하는 거. 요것을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3, 4, 5번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다음 법조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얘도 제목 있네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런 거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실수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선지로 내려갑니다. 선지로 내려가서 70번. 선지로 내려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도 B구 내 지역 전통 행사인 종교의식을 진행하며 기념의 목적으로 음악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시청을 제공하자 하는 값은 B 군수에게 1일 신고하여야 한대요. 신고하여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신고와 관련된 조문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하하하, 여기 있네, 신고. 그럼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읽어볼게요.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 영상물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네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가 있대요. 예외가 있네. 예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봅시다. 뭐 있는지.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두 번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 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 네 번째, 관원상제 또는 종교의식. 종교의식 관련돼 있는 거 여기 있네. 아하.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이거 뭐예요? 예외네? 그러면 예외의 예외죠. 예외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양말 2번 뒤집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면 예외는 원칙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래요?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대요. 무슨 뜻?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야 돼요. 근데 1번의 선지가 여기에 딱 들어가죠. 뭐라 나와 있는데? 기념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시청을 제공한다면서 뿌린 다음에 그럼 유통한다고 보면 되죠. 신고해야 되겠네요. 1번이 답이네.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괜찮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외 가지고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요. 다시 뭐라고? 예외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은 선지 볼까요? 2번. 자신의 SNS에 활용할 홍보용 음악 상품을 만든 을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 제작을 지원받을 수가 있대요. 확인해보세요. 어디 있는지. 이제 지원과 관련된 거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제1항의 뭐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대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시행령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 상품의 창작자나 음악 영상물 제작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SNS에 활용할 홍보를 음악 이런 건 없죠. 그럼 이제 2번은 지워집니다. 지원받을 수 없어요. 3번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을 시행해야 된대요. 찾으세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네. 봤더니 뭐래요? 세부 시행 계획은 5년이 아니고 1년이네. 1년. 그러니까 3번은 지웁니다. 4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뭐래요? 협의할 수 있다고. 뭐라고? 협의할 수 있다고. 의무 아니에요. 협의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 음반, 음악, 영상물 배급업을 영위하는 병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대요. 이것도 이제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밑으로 가보면 되겠네.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봤더니 뭐래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 있죠. 요거 틀렸으니까 5번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 보고 선지와 관련된 정보 바로 올라가는 거 연습했고요. 또 하나 예외는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70번도 정리. 71번으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보시면 71번 다음 법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얘도 이제 제목 있네요. 제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자치관리, 위탁관리 또 뭐 있어요?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선지 보고 관련된 정보들 후딱후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입주자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체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한대요.
그럼 요거 관련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어? 여기 떡하니 있네. 위탁관리에. 위탁관리 여기 2항 보시면요. 뭐래요?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에 요구할 수 있대요.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답니다. 뭐래요? 따라야 한다. 의무네 의무. 괜찮죠? 그러니까 1번은 지워집니다. 일치하니까.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위탁관리예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방식을 택할 수가 있대요. 위탁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목 보고 주소 보고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면 어디에 있어요? 2번 선지는?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야 된대요. 첫 번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 이거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요. 다만 예외네. 예외 나왔어요. 뭐래요? 선정 방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알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2번도 오케이 되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입주자가 총 1000명일 때 수의 계약을 선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는 적어도 501명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 상대자를 정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것도 사랑과 관련된 선지잖아. 그럼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를 찾으세요. 찾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에.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과반수. 그리고 수의 계약 여기 있죠. 그러면 1000명이니까 과반수는 501명입니다. 500명이면 안 돼요. 과반수 할 때 과자가 초과할 때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 이런 것도 실수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3번도 지어집니다. 3번 볼까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의무를 물어보고 있네요. 후딱 찾으세요. 맨 위에 있네. 맨 위에. 쭉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뭐래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 변경하는 거고 얘도 이제 주소를 확인하면 여기로 바로 올라올 수 있죠. 자치관리로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대요.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니까 1항도 확인하셔야 돼요. 받들면 뭐래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럼 구성하여야 한다. 의무니까 맞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1, 2, 3, 4 다 괜찮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러면 5번 찍고 넘어가세요. 확인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5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근 임대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공동관리 가야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나누어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동관리 나와 있으니까 공동관리와 관련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면 뭐래요? 하하하. 대놓고 나와 있네. 여기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뭐라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계량이네요. 근데 선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는데? 관리하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로 나와 있네요. 그런 거 틀리지. 잘 봐요. 지금 여기서도 기속인지 재량인지 구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 번 나왔어. 왜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많이 낼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제 잘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기속이랑 재량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지.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지 않겠어요? 취업을 했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 보통은 이제 매뉴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공무원이라면 이제 다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매뉴얼에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 생기죠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판단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냥 했어요. 뭐 요건 따져보지 않고 그냥 했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너 이거 왜 했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별 이유 없었는데요 라고 답변하면 허허 이거 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 나오죠.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물론 이제 뭐 내피셜적인 것도 하고 뭐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아니 이게 대체 내가 취업하는 거랑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알아요 저도.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내신 공부할 때 아니 내가 지금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특강 보고 있는데 이게 대체 내 인생과 무슨 관련성이 있나? 수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콩물함을 살 때 500원인지 1000원인지 알면 되지 미적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그쵸? 아마 이 공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라는 말씀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2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72번. 다음 법조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립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제목 다 나왔네요. 일치하는 거. 했고, 그럼 이제 선지 보고 관련된 아이들 후딱후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래요?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위원장과 관련된 거. 여기 떡하니 있네, 위원장. 뭐래요?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대요. 근데 1번 선지에서는 국무회의네요. 국회랑 국무회의가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국무회의는 용산에서 하고요, 지금은. 국회는요, 여의도에 있어요. 달라요, 달라. 1번은 지우면 돼. 2번은요, 보호위원회는 기본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대요. 뭘? 보호위원회. 그래. 그럼 이제 보호위원회 관련된 거 찾으세요. 어디에 있는지 훑으세요. 훑어. 봤더니만은, 밑에 있네, 밑에. 밑으로 갑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및 관계기관 단체 어쩌죠 막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대요. 그럼 이제 질문 앞에서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고. 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따라도 괜찮죠. 앞에서 확인했었잖아요. 복습시켜 드립니다. 그럼 이제 2번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견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할 수 있다라니까. 요것도 기속 재량 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1번, 2번 지웠어요. 3번 위원갑이 1년간 직무를 수행하다 거리된 경우 갑 대신 임명된 을의 임기는 2년이래.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임기 가야지. 임기. 여기 있네요. 뭐래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최대 몇 년이에요? 6년이죠. 그래서 5번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2번 위원이 거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해요. 의무입니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요 새로이 개시돼요. 그러니까 2년 아니지 3년이지. 그럼 4번 있네요. 찍어야 되겠다. 괜찮죠? 그럼 이제 요런 경우 누가 이제 임기를 수행하다가 나가리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왔거든요. 그랬을 때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이제 내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돼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출마했다. 라고 해서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하죠. 보궐선거 해가지고 당선을 딱 되면 남은 임기만 채웁니다. 남은 임기. 그런 것도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겠죠. 그럼 4번 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대요. 그럼 임명과 관련된 거 찾으세요. 딱딱딱.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보호위원회 구성 등 여기 임명 들어가겠죠. 대통령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면서. 그럼 맞는데 4번 찍어야지.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요. 괜찮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본인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73번. 다음 중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있는 사람. 그럼 이제 또 뭐 귀화에 관한 국적 취득이라든지 일반 귀화라든지 그다음에 간이 귀화라든지 그다음에 수반 취득이라든지 수반 취득이 뭔데요? 같이 취득하는 걸 의미하죠. 그럼 선제 확인 1번. 5년 전 대한민국 국민 A와 혼인한 후 6개월 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B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1번 선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왜 대한민국 국민 A와 혼인했다는 정보를 줬을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줬겠죠. 그럼 이제 혼인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세요. 호로록 떴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배우자. 볼게요. 뭐라 그러는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항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간이 귀하죠. 요것도 주의하세요. 뭐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에.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오케이 됩니다.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1번 뭐래요?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되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웬걸? 하하 6개월 전에 입국했네요. 둘 다 안 되네요. 괜찮죠? 그래서 1번은 지워집니다. 다음 2번 체류 자격을 가진 채 6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머니 씨가 귀화 신청을 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한 10세 D래요. 함께 국적을 취득했다는데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함께라는데? 수반으로 가야지. 수반이 함께잖아요. with. 이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괜찮죠?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자식으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가 있대요. 근데 10살이니까 미성년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네요. 그럼 이제 2번에서 D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뭐가 결정돼요? 엄마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지고 결정이 되네. 그럼 확인해 봅시다. 근데 또 체류자가 가지고 있다는데요. 6년 전부터래요. 호이투세요. 뚝딱뚝딱. 호이투면 엄마가 귀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도 같이 되겠네요. 수반 취득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관련된 정보 찾을 때 내가 어떤 정보 위주로 훑어야 되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1번에서 왜 혼인 얘기가 나왔지? 그럼 이제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에 2번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귀환 신청을 할 때 함께 국적 취득. 그럼 이제 수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제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보면 돼요. 배달의 민족. 물건을 받아서, 치킨을 받아서 배달을 가. 근데 이제 주소 잘못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소가 신림동인데 막 봉천동 가거나 그럼 이제 배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 알려주잖아요. 예쁘게 정리해서. 그러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3번도 가볍게 정리합니다. 다음 74번. 다음 중 건설 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있는 사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선제 확인하고 올라오는 방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1번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건설 기계를 임시 번호표 없이 등록지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가입이라고 나왔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그래도 임시 번호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찾으세요. 보시면 여기 뭐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 건설 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니까. 그래. 봐요.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라며. 그럼 등록 신청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 그럼 미등록이잖아. 그러면 못해도 임시 번호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왜 안 붙여? 1번은 지워지네요. 그래서 2번은요. 건설기계 구매 후 제 땡땡조 2항에 따라. 그럼 땡땡조 2항을 찾아야지. 땡땡조 2항. 어디 있어요? 땡땡조 2항은? 여기 있네. 땡땡조 2항.
땡땡조 이하행에 따라 A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한 후에 등록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 도민을이래요. 이 항을 봤더니만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의무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야. 문제는 그럼 이제 등록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등록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래. 미등록이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끝났죠.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임시번호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추가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내용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3번 건설기계 박람회에서 신제품의 홍보 및 전시를 위해 임시번호표를 붙였네. 임시번호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는 병. 일단 임시번호표를 붙였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 임시운행 나와 있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법 제3호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아. 여기 들어가면 괜찮아요. 들어가면 쭉 봤더니만 뭐예요? 여기 뭐 나와 있어?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거기 나오잖아. 3번 건설기계 박람회에서 신제품의 홍보 및 전시라며. 전시. 그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임시번호표도 예쁘게 딱 붙여놨어요. 그럼 맞네. 3번 찍어야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고 내용 다 다르죠. 근데 사고방식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의 포커스를 맞추실래요? 사고방식의 포커스를 맞추실래요? 무조건 사고방식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왜? 내용은 바뀌지만 사고방식은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무조건 사고방식 위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74번도 정리. 7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벌은 했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벌. 벌 한번 내려봅시다. 쭉 나와 있고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교도소장은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수용자 갑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작업 장려금 삭감과 20일의 집필 제한의 징벌을 부과하였대요. 그럼 일단 이것도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징벌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1번은요.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동시에 부과했죠.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과 20일의 집필 제한의 징벌. 근데 봤더니만 여기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50시간 이내 근로봉사니까 뭐 60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이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지금 해당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20일의 집필 제한 징벌. 집필 제한 뭐 글도 못 쓰나 봐요. 여기도 있네요. 근데 봤더니만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세모조 4호부터 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가 있대. 그러면 3이랑 10은 같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그러면 이제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볼까요? 비교도소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를 한 수용자 을에게 30시간의 근로봉사를 명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봉사는 50시간 이내만 하면 괜찮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가 있죠. 뭔데? 정신질환 때문에 자해를 했대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봤더니만은 뭔데? 목적으로 자해하는, 여기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찰할 목적으로 자해하면 징벌 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정신질환이니까 여기 해당하지가 않네. 그래서 2번은 지워집니다. 괜찮죠? 3번 C 교도소장은 금지 물품인 커터칼을 반입한 수용자 병에게 20일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과 신문 열람 제한을 명령했대요. 커터칼 그럼 있어요 여기에? 뭐 금지 물품 그렇죠? 반입 제작 사용 수수 교환 은닉인데 반입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오케이네요. 그럼 이제 벌 내릴 수 있는지 봅시다. 20일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 텔레비전 못 보네요. 그러니까 깜빡 가면 안 돼요. 물론 저 아직 안 가봤어요. 영원히 갈 일 없습니다. 전 착하게 살거든요. 20일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 여기 있네. 그 다음 신문 열람 뭐 여기 있네요. 아까 확인했어요. 4에서 13까지는 4에서 13까지는 같이 부과할 수 있다면서요. 4에서 13. 근데 여기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3번은 오케이 되네요. 괜찮죠. 같이 부과할 수 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또 모르니까. 병과라고 해요.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를 병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가 달라 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문제 확인하고 법조문 유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보시면 76번 다음 중 노래 연습장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노래 연습장 했어요. 그러니까 문 열면 안 되는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지금 다 뭐라 그래요? 코너 이렇게 부르죠. 뭐 시설 기준 주구장창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쭉 얘를 읽은 다음에 선지 봤어. 그럼 눈은 어디로 가요? 이리로 올라가잖아.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선지 보고 관련된 거 위주로 찾으세요. 1번 감 노래 연습장에는 통로에 접한 칸막이에 바닥으로부터 0.8m 되는 지점으로부터 1.2제곱미터의 투명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대요. 일단 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네. 그럼 찾아.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네. 맨 위에. 맨 위에 뭐래요?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는 1.2제곱미터라며. 그럼 괜찮네. 1번은 오케이 됩니다. 2번 볼까요? 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는 의 노래 연습장에는 외부에 접한 창문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안전장치와 관련된 거 찾으세요. 여기 있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괜찮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괜찮은데 이런 게 문제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시킨 대로 마시는 겁니다. 3번 병 노래 연습장에서는 객실의 통로에 접한 칸막이에는 0.5제곱미터의 투명 유리창과 0.8제곱미터의 투명 유리창이 있대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통로 및 또 칸막이는 게 여기 있겠네. 봤더니만은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춰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뭐 어쩌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일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대요. 단 개수가 2개면 합산 안 돼요. 그러면 더해서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럼 더하면 0.5랑 0.8 더하면 1.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네. 4번 정 노래 연습장의 청소년실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의 조도가 38억스래요. 조도니까 이건 조명이거든요. 여기 있네.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의 조도가 3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오 괜찮은데 단 예외가 나왔네. 예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청소년실은 40럭스. 근데 4번 선지는요. 청소년실이죠. 38럭스는 안 돼. 여기가 문제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5번 볼까요? 마이크와 관련된 거는 거야. 마이크 보면 되겠네. 마이크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좋은 내용 나와 있죠. 그리고 5번 선지 좋습니다. 그럼 답 4번 되는 거 어렵지 않고.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법조문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법조문 풀 때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배경 지식은 필요했었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배경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법조문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은 있어야 돼요. 법률 지식. 그래 표현을 바꾸자. 법률 지식이 있었어야 돼요. 법률 지식. 법률 지식과 관련해서 제가 요건과 효과 말씀드렸고요. 요건에서는 주체, 객체 조심해야 된다. 효과에서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구분했어야 된다. 요거 굉장히 많이 확인했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칙과 예외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예외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자? 지문은 다 읽고 선지 보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선지 먼저 본 다음에 각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후딱 찾아서 문제 풀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후딱 찾으러 올라갈 때 활용하면 좋을 아이가 뭐다? 주소다 주소. 조문의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빠르게 정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하시고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런 유형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남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요, 다 상대편 거잖아요. 이런 유형들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법조문 유형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